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오늘은 수맥 담는 그 9번째 시간으로 지하수 개발 성공 요령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 성공 요령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먼저 인간의 무한지성을 활용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한다는 그런 자세로서 집중력을 발휘하여 수맥진단 기법에 사용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정확한 관정 위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하 몇백 미터의 그런 관정을 해야 하므로 지표, 즉 땅 위에서 자그마한 그 편차가 관정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하수 넓이를 지나치게 되므로 성공보다는 실패율이 아주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선결 과제로 지하수 관정 위치 센터, 즉 중앙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수 관정 위치를 잡을 때 이를 지하수 양과 깊이, 그다음 물의 종류, 이것이 생활용수인지 농업용수인지 공업용수인지를 확인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수맥이 있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지하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오판을 해서 관정을 해보면은 대개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하수 개발을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수 관정 위치의 지적도나 평면도를 갖다 활용해서 그 에어리어, 즉 그 면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매장량을 확인한 후에 지하수 관정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지하수 관정 위치를 잡은 이후에는 현장에 가서 다음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서 먼저 지하수 양을 확인한 후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관정 위치에 도착해서는 몇 미터 깊이에 하루에 몇 톤의 양이 나오는가를 확인한 후 네 번째로는 정확한 관정 위치인 센터를 측정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이때에는 붉은 스프레이라든가 봉이라든가 막대를 활용해서 그 센터를 표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능하면 지하수 관정 굴착 공사를 할 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하수 찾는 도구로는 엘로드, 펜줄럼, 그다음에 바켓 이 세 가지 종류 어느 것을 활용해도 좋으나 되도록이면 바람의 영향을 타지 않는 굵고 무게감이 있는 추, 즉 펜줄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엘로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측정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펜줄럼을 활용해서 그렇게 정확한 관정 위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하수 개발 시 무조건 되고 양이 많은 그런 대관정을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개 실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관정 하나 또 중관정 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관정을 하게 되면은 실패율이 적고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잠깐만 팁 8번째 시간으로 지하수 관정 위치 진단, 즉 에어리어, 즉 넓이와 관계없이 지하수 관정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만일 그것이 면적이 굉장히 넓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적도를 미리 요청을 해서 그 지적도 위에다가 하루에 몇 톤의 양이 나오는지 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표시한 후 현장에 가서 표시한 그런 위치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방향과 거리 또 이를 필요한 지하수 양 등을 진단해서 정확한 관정 위치 중심을 잡아서 그 자리에 표시하고 관정 공사 시 최종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를 에워싼 4대 열강국 지도자의 집무실 터지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도 이 4대 열강국 그 지도자의 집무실 터는 현장에 가지 않고 원격 탐사로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측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현장에 간 거나 별 다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